Nice Game TV. 고품격 나이스 게임 TV 토크쇼 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나 빼고 맞춘 거야? 네. 오늘은 뭘 팔면 되나요? 일단 시청자께서 네. 예. 이게 그냥 만두가 아니라 가루비 만두래요. 어? 유명한 거잖아요. 이 안에 갈비가 들어있대요. 나도 먹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빨리 한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환석이랑 먹방 있어가지고. 오 진짜 들어있어 뭐가. 갈비야 갈비. 진짜요? 떡갈비가 들어있는 거야. 오 맞네. 주객 정도는 치카구이. 만두 피부도 안에 갈비가. 오 맛도. 맛도. 진짜 갈비 맛 나는데? 그러니까. 오. 아니. 갈비도 숯불갈비 맛. 그 방금 얘기했던 거 취소. 네. 갈비 그 석쇠 그거 말고 진짜 갈비 맛.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예고편. 본편은 롤러와 끝나고. 그렇죠. 한절 먹방이 이제 오늘 끝나고 네. 사장님과 함께 하게 됐죠. 와구와구. 네. 피그베어의 와구와구. 아, 그러니까 좋아요 원래 1000개만 누르시면 한다 그랬는데 와 오타가 나가지고 공을 한 개 더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무 높게 잡았어. 너무 높게 잡았어. 구차하다 진짜. 오타 났어. 영을 한 개 더 쳤어. 자 9월 13일 롤러와 아예 롤러와 주겠죠. 그렇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국 국가대표들이 롤드컵, 네. 월드 챔피언십 국가대표들이 미국에 속속 다 도착을 하고 있고, 염장샷들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네, 올라오고 있고, 거기를 못 간 선수들은 정말 부러울. 못 간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 뉴스도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죠. 제일 충격적인 건 온게임넷의 5분 대기조에 캐리 옆에 왜 링이 아니라 막눈인가? 막눈인가. 네. 그러네, 좀 섭섭하겠네. 네. 민트로 인벤으로 봤죠. 그래서 인벤으로 왔죠. 네. 아,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이스 게임 TV는 포장을 안 데리고 오면 안 보겠다, 뭐 이런 얘기. 보지 마세요. 강키아 포장. 강키아 포장으로. 뭐 검열 같은 거 안 걸고 한다면은 뭐 할 생각은 있어요. 우리는 딱히 뭐 이렇게 오피셜하게 할 네. 거는 아니라서. 아 그런가요? 네. 오피셜 할수 있는 데는 굉장히 뭐 많아서 많으니까. 네. 그래서 뭐 약간 논란에 휩싸여 있긴 하지만 윤기도 사실은 환상의 트리오거든요. 아 그렇죠. 네. 아 우리 용기 포짱 강키 셋이 모이면 묘미트리오네였다. 괜찮네요. 이게 아주 베스트 멤버가 되는데. 아 갱만 부를까? 하는 거 없는데 뭐. 진짜. 야. 윤기도 뭐 여러분들이 너그러 좀 용서를 해준다면 저희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네. 그럼. 갓돌고소. 괜찮은데? 야 이거 보소. 라임 좋은데? 자 롤드컵 조편성이 다 나왔어요. 네. A조 예스잼. A조가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편성 일단은 시즈 준비한 거 있으니까는 네. 네. 보여드리면서 보면서. 이야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조가 SKT T1 그리고 중국의 OMG 그리고 야. 북미의 DSM 이걸로써 뭐 잠시 후에 저희가 일정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페이커 대 레지날드의 미드 대결이 A조에서 펼쳐질 누가 정말 최상위 제드인가? 제드의 누가 왕인가? 레몬독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게이밍 기어 이후까지 이렇게. 네. 네. 일단 여기 뭐 다른 것보다 TSM 그리고 OMG, SKT T1 세 팀의 경기가 기대가 되죠.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아, 일단은 T1과 OMG는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이고 네. 정말 그 중국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OMG가
과연 SK텔레콤 T1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해 줄 것이냐 아니면 T1이 오히려 덜미를 잡히느냐. 중국과 한국의 실력 차이를 가장 빨리 가늠해 볼 수 있는 미리. 네. 그러니까 뭐 올스타전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지만은 일단은 올스타전에서의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멤버들의 호흡이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한국이 워낙 다른 지역에 비해 좋았던 게 사실이에요. 심지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된다 그랬던 것도 있고 말도 안 통했잖아요. 네, 다르네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가장 많은 어떤 뭐 관계자들이 결국엔 중국의 가장 큰 변수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근데 뭐 중국 전문가 입장에서 아, OMG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아직 뭐 이제 뚜껑 열기 전까지는 그냥 북봉이 실컷 취해 있는 게 네. 맞다 생각합니다. OMG도 결국은 잘하긴 잘하는데 로얄클럽이 굉장히 희한한 팀이거든요. 결국은 지금 로얄클럽이 8강 시드를 가지고 진출을 하게 됐는데 그날 리벤지 매치가 그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위너조에서는 로얄클럽이 지고 굉장히 어이없게 졌는데 나중에 다시 했을 때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약간 떡 발랐다는 느낌이 될 정도로 로얄클럽이 확 올라왔거든요. 게다가 그냥 평범한 픽도 아니고 항상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피즈, 애니 네, 이 애니 조합을 서폿 이런 가지고 거. 네. 특이한 픽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불구하고 OMG의 그런 OP 챔프로만 구성된 걸 많이 눌렀단 말이죠. 확실히 기대할만 하고 그런 특이한 픽 이런 건 원래 당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대처법이 좀 뭐라고 할까 맨날 만나는 자크는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돼라는 게 있지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OMG보다는 저는 로얄클럽을. 네. 중국이 한 팀이 8강. B조에서 또 미네스키는 이제 대만. 대만이죠. 네. 네. 대만 그쪽 중국이 카드 두 장이죠. 네, 중국 네네. 두 장. 아 어디 땅덩어리 고만한 거 가지고. 그쵸. 세 장을 먹으려 그래. 한국 대한민국 정도는 돼야지. 땅덩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죠. 실력. 그러니까요. 네. 실력은. 네. 그러니까 미네스키는 필리핀이라고 하네요. 필리핀 쪽. 그러니까 동남아. 그 대만 그 지역. 네, 동남아. 와일드카드에서 필리핀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 쪽 다 뭉쳐가지고. 해서 한 장을 뽑은 거예요. 와일드카드로. TPA가 보이질 않고 네, TPN은 이제 저쪽 이제 간만이아 예전에 배우들한테. TPN은 아예 예전에 짜졌었고, 예전하게 떨어졌죠. 그러니까 TPS까지 마지막에 짜지면서. 네, 간마니아 베어스가 또 대만 쪽에서는 시드를 받아서 그리고 북미는 역시 클라우드9. C9의 실력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과연 한국 팀하고 맞붙었을 때 C9이 북미에서 보여줬던 그 포스 그대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압도적인 경기력을 사실 북미에서는 보여줬었거든요. 정규 시즌 전체 다 합쳐서 승률이 90%가 넘거든요. C9이. 거기다가 TSM이 이번에 이제 북미 대표 선발될 때 2위를 했잖아요. TSM이. 네. 근데 TSM과 C9의 실력 차이는 어마어마한 네. 정말 넘사벽인 그런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C9이 또 한국 팀과의 맞붙었을 때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줄지 아니면 또 한국을 능가하는 실력을 또 가지고 있을지 이런 것도 기대가 네. 됩니다. 재밌는 건 B조도 사실은 몇몇만 놓고 봤을 때는 벌칸도 괜찮고요. 그렇죠. 네. 오존 있고 겜빗 있고 푸나틱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B조보다 A조가 재밌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 물론 TSM의 어떤 존재감이 확실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TSM이 한국 LOL 유저들한테도 인기가 많아요. 그렇죠. CLG, TSM 그 투톱 체제가 CLG가 아쉽게도 이번에 애증의 관계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애는 없고 즐은 있네요. 네, 저도 약간 잠깐 중계해봤는데 이상하게 보통 이런 클라우드9 같은 유명 팀한테 팬심이 가야 되는데 TSM이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보면서도. 흑지가 어떻게 이제 뿌직뿌직 하느냐 요런 거 보는 재미가 좀 있죠. 근데 잘하긴 오케이. 그렇게 잘해요. 스타예요. 잘할 땐 잘하고. 흑지가요? 딱히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한 척 저는 하는데? 강키가 더 잘한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내가 더. 네. 에이, 흑지가 미드니까는 저는 미드로 바꾼 애플이 더 잘한다. 애플. 네. 다음 시즌에 판명이 나겠죠. 결국에는 이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센티미터 쓰면은 다른 나라 인치를 쓰는 것처럼 맞대해 보기 전에는 결과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렇죠. A조의 첫 경기가 가장 빠른 경기이기 때문에 우선 한중전만 해봐도 딱 사이즈가 북미 유럽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견적이.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 첫 경기가 SKT1 대 OMG의 경기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실제로도 제가 분석자. LOL을 네. 잘 찾아보진 않지만 분석 전문가. 결국에는 T1과 OMG의 경기만 딱 결과물만 나오고 대충 경기 내용만 봐도 실제 롤드컵의 우승 대륙은 점칠 수 있다는 거죠. 우승 팀은 우리가 점칠 수 없겠지만 대륙 정도는 딱 견적이 나온다는 거죠. 사이즈가. 어느 대륙?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자 볼까요? 이거 보면 딱 하나예요. 북미. 북미에 얼마나 큽니까? 북미 혹시 아세요? 그 넓이를?
중국, 네. 유럽 지금 거의 땅덩어리가 거의 뭐 세계적으로 봐도 지구로 봐도 한 10분의 1씩 네네. 차지하고 있는 대륙이란 그러니까 말이에요. 풍토지리학적으로. 네. 근데 한국은 이 시드가 3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조그만 나라고 실제로 그냥 각 나라로 네. 따졌을 때는 중국밖에 없잖아요. 지금 북미나 사실 유럽은 연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분명히 롤드컵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도 한국이 당연히 우승 후보고. 왜요? 아, 연관- 풍수지리학적으로. 아니 왜냐면 상관이 받아여서. 우리가 월드컵 실제 월드컵이 롤드컵이랑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그 대륙 간의 리그도 있지만 월드컵은 지구촌 세계 대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이것도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렇죠. 남북 통일이 하루 네, 빨리 아시아 이루어지지 쪽에 계속 그 티켓 장수가 월드컵도 네네. 적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음. 대륙 간의 실력 차이가 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한 나라에게 이렇게 3장의 티켓을 줬다는 얘기는 네. 누가 봐도 한국이 잘한다. 한국을 크게 봐도 아, 그 얘기였군요. 뭐 이상해요? 말하다가 갑자기 찾았네 뭔가. 말하다가 돌파구를 갑자기 찾았어. 제 잘못, 제 어시스트를 잘못했네. 아하. 어시스트를 잘 넣었어야 되는데. 김정균 코치가 있는 SKT1이 가장 유력하지 않나? 아 그렇죠. 네. 또 이번에 롤드컵 국가대표 선발전을 완벽하게 예언하신 아이씨! 국내에서 가장 완벽하게 예언한 설사약을 먹이지 않는 이상 SKT 팀이 올라간다. 맞아 떨어졌잖아요. 설사약 안 먹었고 올라갔죠. 그렇죠. 100% 팩트만 그렇죠. 예언한.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누가 봐도 만약 SKT1이 우승하면 네. 고전파가 무난하게 캐리해서 우승한다 뭐 이런 걸 생각하시지만 네. 실제 이번 롤드컵은 좀 달라요. 또 설사약. 미국 현지에서. 고전파가 네. 그 너무 나대가지고 네. 아니, 단어가 좀 안 아 네네네. 아, 너무 자신감이 넘쳐서. 그러니까 너무 잘한다 해주니까 약간 기고만장해서 흑지한테 좀 위험해 지금. 왜냐면 비슷한 케이스거든요. 흑지도 실력은 사실 애매해요. 근데 사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건데 고전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력은 좋은데 똑같은 너무 이렇게 띄워주니까. 그렇죠. 오냐오냐 하니까 버리자 빠져서 버리지 지금. 그래서 지금 한 번쯤 또 다시 김정균 코치의 능력이 발휘될 때가 아닌가. 선수를 자중시키는 거. 이렇게 좀 기고만장해 있는 선수의 그 고개를 좀 떨궈주는. 너 여기서 까불면 쟤처럼 된다. 그렇죠. 뭐 이런 거. 허리 좀 얼굴 보여주면서 흑진아이도 얼굴. 비오는 날의 그 지능 그런 스타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죄송합니다. 자, 대만 쪽 한번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네, 어디 그럼 가마니아 베어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요. 간마니아 베어스라든지 이 네, 미네스키가 같은 대만 팀이죠. 아니요. 필리핀, 동남아. 대만 대표로 대만은 리그가 있어서 네. 거기서 간마니아 베어스가 대표로 뽑힌 거고 나머지 지역들을 그러니까 신규 서버가 생긴 지역들을 와일드 카드로 묶어서 뽑힌 게 이제 미네스키예요. 아 이건 모르겠네 제가. 알겠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라. 들어도 너무 처음 들으니까. 네, 너무 생소해. 근데 저희가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분석글이 엄청 많이 올라요. 해외 거를 번역한 것도 한국 분들이 퍼다 올리시기도 하고 한국 분들 해외 리그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도 올리고 그래가지고 뭐 각 팀의 전력부터 유의해야 될 선수 뭐 이런 정보가 사실은 LCS나 그런 리그 체제에서 너무 방대하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그런 것들 좀 이렇게 집어 먹으시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딱 본 만찬이 딱 펼쳐졌을 때는 진짜 경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선 조별 풀리그 시간표가 쭉 나왔는데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 오전 11시 막 이래요. 새벽 4시 뭐 어떡하라는 거죠? 왜 새벽이야 지금은? 9월 16일 월요일이에요 바로. 네. 9월 16일 월요일이 네. 새벽 4시고요. 화요일이 오전 11시, 수요일 오전 11시, 금요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전 11시, 일요일 오후 새벽 4시. 8강이 새벽 4시 화요일이고요. 9월 24일. 2일차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4강 1일차가 토요일 낮 12시. 그리고 2일차가 일요일 새벽 4시. 그나마 다행인 거는 토요일이 10월 5일 결승전이 10월 5일 토요일 낮 12시라는 거. 네. 이게 그 게이머들이 새벽 4시쯤에 게임이 제일 잘 될 타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맞췄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네. 지금 조금 일찍 간 팀들도 사실은 뭐 시차 적응 뭐 이런 것 때문에 며칠 좀 여유를 두고 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헷갈려서 그런데 우리나라랑 네. 미국이 시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12시간 생각하면 돼요. 12시간. 반대,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거의. 여기가 지금 밤이면 거기는 이제 아침, 그럼 일정이 타이트한 날은 낮에 시작하는 거고 네. 다 나머지는 밤에. 저녁 때 이제 여유 있게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생방송으로
챙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굉장히 피곤한 에이 주간이 되지 않을까. WE 대 이유도 봤었는데 뭘 못 봐? 나 예전 잠깐 졸고 일어났는데 또 같은 장면이길래 아우 어떻게 됐지? 근데 뭔가 스코어가 이상해. 근데 푹 자고 일어나는 거였어. 졸고 이런 건 좀 난 게 그때 무슨 지방 행사 있어 천안 갔었나? 내려가 있다가 뭐 한참 하다가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못 챙겨봤다고 잠들고 이러는데 경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빨리 깼나 잠깐 잠들었다가 시계를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근데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더니 나머지 경기를 미뤄서 다음에 하겠대. 네. 이제 그때 사태 파악이 됐던. 이번에는 근데 워낙 경기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태는 좀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죠. 지금 버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특히 경험치 버그. 네. 정말 좋은 핑계를 선사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지면은 퍼플이라서 진 거예요. 그죠. 이겨도 왠지 찝찝하고. 네. 블루 쪽에서는. 네. 뭐 그런 버그도 있고 랭가 버그도 있고 뭐 패치 때 조금 불안정한 상황도 있었고 뭐 롤드컵 전에 액땜이라고 생각하고 잘 고치겠죠. 롤드컵 때는 어떻게든 뭐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하겠죠. 네. 그래야죠. 그렇게 당연히 될 거고 아무튼 이제 롤드컵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네. 다행히 보면은 추석 당일날은 안 해요. 매너. 야 진짜네. 네, 추석 당일날은 안 해요. 희한하죠? 뭐지? 그 일정이 배려해 주는 거죠. 일정이 되게 특이하게 짜여 있어요. 붙어서 있고 경기 숫자도 현지 티켓 예매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어떤 날 경기 조금 있고 띄엄띄엄 막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기대되고 또 이번에는 지난 결승을 했던 가렌센터가 결승이 아니고 그 다음에 스테이플 센터에서 하는데 그게 어떤 스포츠의 성지거든요. 그렇죠. 라이엇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e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스포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이커스의 홈구장, 네. LA 레이커스 홈구장인 곳에서 LA요. 네, LA 레이커스에 네. 그래서 대관하는 데만 해도 돈이 엄청 많이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그냥 대관을 돈이 있다고 그냥 대관을 해주지도 않고 그렇겠죠 당연히. 네. 그런 역사와 전통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나라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네, 거에 그런 신경 거에 써요.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막 100년 이상 되고 뭐 이렇게 몇십 년 되고 특히나 LA에서 그 명문구단 레이커스라는 명문구단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돈만 있다고 해서 거기를 대관해서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롤드컵을 봤을 때 작년부터 이 스케줄은 그 계획이 쭉 세워져 있었어요. 거기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이미 벌써 내년 롤드컵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계자들한테 이제 그 얘기를 언뜻 이제 들었었는데 스테이플 센터에서 한다, 하려고 한다, 하고 싶어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들었는데 정말 거기를 해서 정말 더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이게 느낌이 굳이 비교를 하면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농구장이잖아요. 농구장인데 우리나라 따지면 거의 축구장 대여 수준이 이게. 그 이상 길 정도가 그 이상의 느낌. 저는 엄청 커요. 그렇지 크기도 크지만 그 빌릴 수 있는 가치나 그런 엄청 면을 크기 봤을 때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에 좀 LOL이 기록들을 갈아치웠으면 좋겠어요. 시청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말 임팩트 있는 수치를 하나를 딱 보여. 왜냐면은 작년 시즌2 롤드컵이 대박이었다 치더라도 그때랑 지금 LOL이 e스포츠적으로나 게임 내적으로나 더 흥한 거랑 차이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좀 진짜 전 세계가 그러니까 게임 쪽이 아니라 빅게임 쪽에서도 깜짝 놀랄만한 수치를 딱 제시를 해줘서 LOL이라는 게 이미 단순히 그냥 애들 하는 게임이 애들 게임 놀이가 아니라 문화다라는 거를 좀 임팩트 있게 팍 알려줬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바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희가 e스포츠 쪽에 종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e스포츠가 약간 사실 천대받는 것도 사실인데 스포츠화 되는데 LOL이 기여를 해준다면 저희가 하는 일이 좀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사실 그 라이엇 본사에서는 네. 한국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e스포츠의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흡족해하고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봐요. 그래서 지금 그 클랜 배틀 같은 경우도 나이스 게임 팀 하고 있는 클랜 배틀 같은 경우도 본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하는 거를 정말 좋아하냐? 한국에서는 그런 게 되냐?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진짜로 프로가 되고는 했냐? 그런 거에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본사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경청을 한다 그래요. 한국에서 하는 이야기는
정말 본사 직원들이 다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다 듣는. 한국 e스포츠가 워낙에 잘 돼 있고 어떤 팀이라든지 그런 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LCS 같은 경우는 이제 풀리그로 이렇게 진행되고 그 한국에서는 기존의 그 라이엇이 유럽이나 북미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이 아니라 한국이 하던 대로 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은 너희들은 워낙 잘하니까 니네 스타일대로 e스포츠 유지 이런 식으로 딱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LCS나 유럽 LCS나 북미 LCS 이런 식으로 딱 라이엇이 주도해가지고 가는 그림을 한국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한국은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되는 이런 모델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일 뭐 좋은 거는 뭐 아쉬운 거긴 하지만 WCS 같은 경우가 사실은 블리자드가 본격적으로 손을 대면서 어떻게 보면 좀 확도 안 좋아졌잖아요.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한국은 분명히 스타리그랑 GSL이라는 이런 자리를 잡았는데 그걸 이제 통합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좀 아쉬워하는 팬들도 분명히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라이엇 같은 경우는 한국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해. 우등생은 알아서 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국 우등생이니까 그 모델을 세계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베스트인. 근데 그쵸? 이제 한국처럼 상위 리그, 하부 리그, 뭐 클랜 배틀 뭐 이런 식으로 가기에는 선수층이 아직까지도 북미나 유럽의 사람들도 많고 땅도 넓지만 그 정도의 실력 있는 선수들 풀이 아직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거를 못 가져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네. 아무튼 그 라이엇 본사에서는 한국 유저들의 생각, 한국 유저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리고 온게임넷이 하는 방향, 또 나이스 게임 TV가 같이 하는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그런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부심 부려도 됩니다. 그럼요. e스포츠 쪽으로는 확실히 여러분도 확실히 그래요. 그러니까 e스포츠 쪽으로는 확실히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른 데와는 전 다른 그런 느낌인 건 확실합니다. 뭐 그런 연장선상에서 드디어 저희가 던지던 바로 북미를 한국 웬만한 팀이 가도 점령할 거다라는 게 제가 얘기한 시작했지. 용병이 한국 선수들이 북미나 유럽으로 용병으로 팔려가는 시절이 올 거다. 네. 왔어요. 왔어요. 바로 팀으로 컨택에서 이제 웅로코를 네. 통으로 네. 가져가면서 왔어요. 근데 저는 한두 명 이렇게 데리고 갈 줄 알았는데 통으로 데리고 가면 사실 서킷 해서 그 국가 대표로는 안 되지 않나? 그게 궁금해서 그게 애매한데. 뭐 컨택 쪽에서 말한 걸로는 거주 기준이래요. 국적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한 시즌만 버리면 가능하다고 하고 이게 실제로 식스맨 뭐 적용하고 뭐 하면 어떻게 될 거라고 하던데요. 아 식스맨으로 너무 되는구나.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뭐 당연히 다 알아봤겠죠. 세 명 가니까. 그것도 없이 애들이 미국에 넘어가진 않았을 그러면 거니까. 집주인. 이제 컨틱은 5명이 다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가 있어요. 갔어요 미국에? 이미 하고 있어요. 와 네. 오늘 아닌가? 데뷔전? 오늘인가? 오늘 아닌가? 내일인가요? 아 오늘